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경제 돋보기. 자, 오늘은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코인 얘기인데요. 자,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다시 올라갔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10만 달러 돌파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다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발 통상 압박을 꼽고 있습니다. 통상 압박? 초반에 트럼프는 지금 90일 유예를 하고 있는 관세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적지 않은 국가들이 그 다음 조치로 단행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자국 화폐의 화폐 가치를 인하하는 건데요. 관세를 통해서 자국 상품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자국의 위안화 가치를 인하해서 관세 부과 효과를 그냥 없애버린 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통상 압박으로 또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적지 않은 국가들이 또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는 1기 때의 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게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화폐 가치가 변동되는 거랑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이랑 직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꼽고 금을 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달러를 지금 사두기에는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적어도 절대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건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약달러 기조가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든가 본인 스스로도 조만간 약달러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런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자들이나 투자기관들이 많을 텐데 이제 달러 형태로 안전자산을 선택해서 뭔가 자금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약달러로 바뀌기 때문에 유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달러가 약세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적합한 투자처로 부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좀 낯설긴 합니다. 저로서는. 아무튼 이렇게 안전자산 평가를 받으면서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사실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른 가상화폐들은 가격 변동이 요즘에 어떻게 되나요? 좀 따라가나요, 비트코인을? 사실 적지 않은 각 코인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 코인들의 가격 흐름을 추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도 똑같이 그런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통상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대만에게 미국이 대만 달러를 인위적으로 좀 평가 절상해 주기를 요구했다라는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5월 초부터 1달러당 대만 달러가 32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불과 이틀 만에 8% 넘게 대만 달러가 급등해서 1달러에 29 대만 달러까지 대만 달러 가격이 급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코인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1980년대 중반처럼 대표적인 약달러 기조를 선택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의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경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국가들이 침체 내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형태의 여러 그 코인들이 가상자산들이 함께 급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뭐 격변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미국 주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변동 때문에 요즘에 큰 손해를 좀 입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 미국의 주가와 또 가상화폐 가격 이거에 어떤 연동 관계라든지 아니 연관 관계 아니면은 미국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가상화폐도 이렇게 될 것이야 뭐 어떤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없습니까? 사실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지금 가상화폐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우리 변호사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코로나19 때 그 기간 동안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큰 돈 번 사람 많습니다 그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런 소리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불거지지 않고 있었던 그 다음 시점에도 가상자산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반등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경제적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그 시장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네. 또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예를 들어서 서로 대체관계라든가 아니면 상호보완관계라든가 어떤 일관된 어떤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 모두 같은 견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결국 가상자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유동성들, 즉 현금들이 일부 흘러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을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유동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주식 이 두 군데 나눠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함께 생겼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유효한 투자처가 하나 더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부동산, 주식시장, 가상자산 이렇게 한 카테고리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결국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한 축은 부동산을 팔아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비중보다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돈을 일부 가상자산에 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겠죠. 주변에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갈 많은 유동성이 일부 가상자산 시장이 그걸 가져갔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다라는 평가가 아직까지는 좀 지배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큰 성과를 못 냈을 때 요즘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 올라갈지 여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에서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서 여러 번 결국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번에는 트럼프 밈 코인을 많이 사면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우선 코인은 대략 뭔지 알겠는데 아니 밈 코인은 도대체 뭐냐? 밈 코인이 뭔지부터 짧게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밈코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라고 단순히 표현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시총이 높은 그런 코인들까지 전부 밈이라는 한 단어로 요즘 설명하기에는 코인 시장도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거냐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총을 가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밈코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나머지 코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결정되고 네. 이들 코인들은 누가 왜 만든 거냐라고 했었을 때 네. 코인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섭섭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네. 죄송하지만 네. 사실 실제 어떤 체계성을 갖거나 그런 형태로 가상자산이 시장에 출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토리만 가지고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이들 밈코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도지코인 있지 않습니까? 도지코인. 예.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뭐 핵심은 없고 실체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인기를 끌어서 가격이 올라갔다. 대표적인 밈코인을 이런 도지코인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사실 도지코인은 대표적인 셀럽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샀다 팔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트위터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적지 않은 많은 팔로우들이 그런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계속 돈이 또 모이는군요, 도지코인에.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가상자산 투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또는 유럽에 있는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런 밈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밈코인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밈코인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과 제가 어떤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밈코인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 진짜 1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밈코인입니다. 경제 돋보기 코인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진짜 가능해요. 그런데 이 밈코인이 많은 사람의 각광을 받으려면 이 밈코인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과 제가 나름대로 스토리와 내용을 부여해야 됩니다. 스토리. 그리고 그 밈코인과 관련된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네, 교수님. 전화 통화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밈코인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이 밈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밈코인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서 해당 밈코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서 그 밈코인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가치가 오른다라고 판단하는 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뭐 연예인처럼 팬층이 형성되고 팬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면 가격이 오른다. 뭐 거칠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적합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래요. 네.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 요즘은 물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역시 다시 CEO로 복귀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업 활동을 원활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편승되면서 최근 들어서 정말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은 이 코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또 정치권하고 또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고 또 팬이 필요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 좀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 관련된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걸 만들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간단히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화폐 가치에 또는 어떤 무언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무조건 고정적인 어떤 비율로 교환을 해주는 가상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즉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같이 가격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무조건 이 코인은 1달러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비율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원화에 연동되는 원화를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주겠다. 이런 논조의 발언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잘 너무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원화와 가치가 연동돼가지고 똑같이 간다면 그거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원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쓰임새가 뭐냐, 가치가 뭐냐, 왜 만드느냐, 좀 이런 의문부터 좀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요, 달러보다도 결제 수단으로, 지급 수단으로 상당히 유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는 미국의 어떤 회사에 물건을 하나 사면 네. 그 물건이 그 물건 대금 결제 제가 했던 그 금액이요, 네. 미국 본사까지 흘러 들어가는 데는 거래일 플러스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어떤 세상이에요. SNS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황인데 네. 어떻게 금융결제 시스템만 이렇게 실제 결제가 일어난 뒤에 3일에서 5일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금융권의 결제 시스템은 이런데 반해 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가 결제를 해버리면요. 네. 제가 지금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마음먹은 이 순간 바로 그 사람의 가상자산 계좌에 예. 그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일부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을 정부가 설정해 있는 여러 경로를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은닉이라든가 네. 자금의 경로를 숨기기에도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탈세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공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잘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면은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유권자들이 그리고 청취자들이 또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보고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실체가 0에 가까운 형태로 무의미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브릭스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국가 간의 결제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국가의 부를 저장하는 전략자산 중에 하나로 선택할까 하는 움직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변화 분위기 속에서 무조건 가상자산을 과거의 시각만 가지고 터부시 여길 수는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이번 대통령 후보에 최종 이름을 올리는 적지 않은 후보들이 모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나름대로 국정기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이야기 언제 들어도 새로우면서 또 좀 와닿지 않는 느낌도 드는데 오늘 쉽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